캄보디아 사태로 과학기술 분야 공적 개발 원조 ODA 협력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과 한 유엔 개발 계획 UNDP 협력 3단계 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캄보디아 국가 파일럿 사업 이양식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4개국의 한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물과 식량, 에너지 분야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은 캄보디아 스텅트랭주에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연내 이양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협조 중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은 정보기관과 달리 해외에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며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국내와 캄보디아 사이를 오간 자금이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화물 스티커가 붙은 평범해 보이는 여행 가방. 비밀번호를 풀어 열어보니 곱게 접힌 옷 사이사이 숨겨둔 돈 봉투가 나옵니다. 적법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밀반출하는 불법 외환 거래 적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중 특히 최근 10년간 캄보디아와 관련된 액수만 총 226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건수는 모두 20건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로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달러를 수화물에 숨겨서 갖고 나가는 등의 불법 휴대 반출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액수로 보면 캄보디아로 돈을 보내려는 의뢰인들에게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환치기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와 이런 불법 외환 거래의 연관성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질문에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돈을 은닉하거나 국외로 불법 이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에서도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 의원은 최근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발되지 않은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관련 후속 대책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ODA 원조 중단을 검토해라.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고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 조치는 조금 가능성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그 최고위원으로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뭐 시아누크 비리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이 작전을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구출해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캄보디아 군인들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뭐 미군이 예를 들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나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이 뭐 일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행 사건이 커요. 그러면 뭐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프놈펜 근처에는 이 사람들이 범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는 이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도 이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놈펜 주변에 그렇게 교통이 원활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이라든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범죄가 의심되는 지역을 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혹시 모를 우리의 피해자들을 더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와 좀 같이 이렇게 좀 공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범죄 수익으로 인해서 얻는 그 어떤 외화벌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이 ODA 예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로 조금 협조를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DA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서 협조를 얻어내야 된다. 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납치하고 감금을 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데 OD에 차관을 준다는 거 이거는 좀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상당히 일리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전현희 의원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느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전현희 의원이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즉 강성 지지층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 지난번에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폭망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도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군사적인 조치를 얘기한다는 거 이게 사실 영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낸다. 이건 뭐 군인이 포로로 잡혔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민간인이 잡혀 있는데 군대를 보내는 거 이건 영화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권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년 선거용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꼭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그 선거 의식해서 그렇게 무리한 발언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게 국내에서 당신들 그렇게 협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라도 보내야 된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캄보디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 이 얘기가 또 왜 나왔냐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14명을 구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가 처음에 제보를 했을 때 강조를 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절대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 작전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이 월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경찰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또 범죄단체한테 그걸 돈 주고 팔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지 경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또 알려졌기 때문에 또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을 압박을 했다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방선거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거라고 색안경만 쓰고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 ODA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꽤 많은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시 사건 발생 사흘째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어 현재 추적 중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이 재작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으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각종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국정원은 추산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00여 명 중 한국인이 57명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송환자들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50여 곳, 범죄 가담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청년들이 현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인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피의자들이 경찰에 이끌려 줄지어 호송차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전날에도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대다수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캄보디아 조직과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선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신 씨는 지인 A 씨가 자신의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하자 캄보디아에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지 범죄단지에 약 20일간 감금됐고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막히자 A 씨의 부모에게 고문 영상을 보내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조직원들의 역할을 직접 분담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 박 씨와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른바 캄보디아 마동석팀 조직원들도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